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치명적 매력, 당신도 빠져들고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그들의 강력한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매력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그 매력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첫 만남에서부터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들은 대개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카리스마, 그리고 뛰어난 외모나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들로, 이러한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이상화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를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들에게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쏟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2017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첫 인상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자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감추는 데 능숙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시작할 때 그들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동안 그들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마치 상대방이 자신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데이트 초기에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줍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르시시스트는 점차 이상화 단계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고 이를 과장하여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외모나 성격을 비하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점차 떨어뜨리고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2019년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기에는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평가절하하며 결국에는 관계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받았던 사랑과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이를 되찾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에게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을 조작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각이나 기억,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의 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어떤 사건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들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비난하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의 지시에 더 쉽게 따르게 됩니다. 한 예로 한 여성이 나르시시스트 남성과의 연애에서 겪은 가스라이팅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와의 관계를 끝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가 자신의 자아를 되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술은 사이클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그 후 평가절하한 뒤 다시 그들을 이상화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사이클은 상대방이 관계를 지속하려는 욕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가 다시 자신을 이상화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위해 관계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 롤러코스터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의존하게 만들고 그들이 관계를 끝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립은 상대방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은 매우 높으며 이는 종종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고통이 나르시시스트의 지속적인 비판과 조작, 그리고 그들의 감정적 기복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치명적 매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상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절하하고 결국 상대방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그들의 조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취와 강점을 자주 떠올리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그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치명적 매력과 그 뒤에 숨겨진 위험성,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